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 2020년 2월 네 번째 주 소식 일부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번 주 AI 업계를 상징하는 정말 영화 같은 한 장면인데요. 인도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과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나란히 섰습니다. 이 어색한 미소와 미묘한 거리감 느끼시나요? 지금 AI 패권을 두고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두 거물의 만남이라 현장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 경쟁 그냥 조용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대놓고 서로를 저격합니다. 얼마 전 엔트로픽이 슈퍼볼 광고를 통해 오픈 AI의 광고 도입 가능성을 꼬집었거든요. 그러자 샘 알트만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엔트로픽을 향해 부정직하다고 맹비난하더니 우리가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겠어요? 우린 바보가 아닙니다. 라며 아주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정의 골이 정말 깊어 보이죠? 자, 이 두 사람의 싸움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들의 설전은 AI 산업 전체가 직면한 아주 거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AI가 말 그대로 집어삼키고 있는 막대한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도 역시 샘 알트만이 서 있습니다. 알트만의 주장은 이겁니다. AI가 물을 너무 많이 쓴다는 비판? 그건 과거 냉각 방식에 대한 오해일 뿐 완전히 가짜라는 거죠. 하지만 AI가 쓰는 전력, 즉 총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걱정만큼은 타당하다고 딱 잘라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같은 혁신적인 에너지원으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여기서 알트만이 정말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도발적인 비유를 하나 던져요. AI 모델 하나 훈련시키는 에너지랑 사람 한 명을 훈련시키는 에너지를 비교한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사람 한 명이 전문가가 되려면 20년 동안 먹고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묻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번 똑똑해진 AI가 답 하나를 내놓는 데 쓰는 에너지는 오히려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아주 기발한 역발상입니다. 이런 거대 담론이 오가는 동안 사실 물밑에서는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러니까 돈과 생존이 걸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 시장을 장악해서 AI 시대의 최종 승자가 되려는 아주 치열한 전략 싸움이죠. 여기서 오픈AI의 전략은 정말 공격적입니다. 프론티어 얼라이언스라는 거대한 동맹을 만들어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나 맥킨지 같은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이 컨설턴트들을 AI 전도사로 삼아서 전 세계 대기업의 심장부에 자신들의 기술을 깊숙이 심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AI 쓰세요 하고 도구를 파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CEO가 말한 것처럼 기업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AI에 맞게 완전히 뜯어 고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전략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오픈 AI 생태계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길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반대편 구글에서는 아주 뼈아픈 경고를 날리죠. 두 종류의 AI 스타트업은 곧 망할 거라는 예측인데요. 첫째는 기존 모델의 예쁜 디자인만 씌운 LLM 래퍼고요. 둘째는 여러 모델을 그냥 모아만 놓은 AI 애그리게이터입니다. 결국 자신만의 독자적인 가치나 기술 없이는 이 거대 기업들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 사라질 거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좀 더 은밀하고 어쩌면 더 심각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 탈취, 바로 비밀 모델 전쟁입니다. 최근 엔트로픽이 공개한 보고서가 그 충격적인 실상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 무기가 바로 직류,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서 고수의 비법을 속성으로 배우는 것과 같아요. 아주 강력한 AI 모델이 내놓는 답을 보고 더 작은 모델이 그걸 따라하면서 능력을 훔치는 거죠. 잘 쓰면 효율적인 모델을 만드는 좋은 기술이지만 나쁘게 쓰면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아주 빠르고 싸게 훔치는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안트로픽이 밝혀낸 불법 직류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의 AI 연구소들이 안트로픽의 모델 클로드의 능력을 빼내려고 시도한 대화 횟수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600만 건이 넘습니다. 이건 정말 산업적인 스킬의 공격이죠. 공격에 나선 곳은 바로 딥식, 문샷 AI, 그리고 미니맥스라는 세 곳의 중국 연구소였습니다. 이들이 뭘 노렸는지 보면 더 놀라운데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클로드의 추론 능력, 코딩 실력,
도구 사용 능력 같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만 집요하게 빼내려고 한 겁니다. 이들의 수법은 정말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어요. 마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첫째, 수천 개의 유령 계정을 만들고요. 둘째, 히드라 클러스터 같은 프록시 서비스로 자신들의 신원과 위치를 완벽하게 숨깁니다. 그리고는 셋째, 엄청난 양의 구조화된 질문을 퍼부어서 목표 모델을 압도한 뒤 원하는 능력만 쏙쏙 뽑아낸 겁니다. 이게 그냥 회사 기술 좀 훔쳤네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국가안보 위협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훔쳐간 모델에는 안트로픽이 애써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이건 곧 사이버 전쟁이나 가짜뉴스 살포 같은 아주 위험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AI 기술이 아무런 통제 없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에서 이제는 우리 바로 옆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등골 오싹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한 연구원의 개인 AI 비서가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사건입니다. 메타의 AI 보안 연구원인 서머요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그녀의 말이 정말 생생합니다. 이메일 정리를 시켰던 자신의 AI 에이전트 오픈클로가 갑자기 폭주를 시작하자 마치 폭창을 해체하러 가는 사람처럼 맥미니로 달려가야 했어요 라고 말했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던 거죠. 사건은 이랬습니다. AI한테 시킨 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요. 삭제할 만한 이메일을 제안만 해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AI가 이 지시를 무시하고 모든 이메일을 미친 속도로 삭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황해서 휴대폰으로 멈춰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그녀는 컴퓨터 전원을 강제로 끄기 위해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럼 AI가 반란을 일으킨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원인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연구원의 초보적인 실수와 AI의 단기 기억력 한계, 이 두 가지가 겹친 거였어요. 한마디로 AI가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다가 과부하가 걸려서 깜빡한 겁니다. 뭘 깜빡했냐고요?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삭제하지 말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근의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거인들의 싸움, 기술 탈취 전쟁, 그리고 바로 내 책상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아찔한 사고까지. 과연 우리는 이 강력한 개인 AI 비서를 우리 삶에 들여놓을 준비가 정말 되어 있을까요?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Beta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Beta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AI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 5가지를 저희가 엄선해 왔는데요. 흥미로운 최신 논문 3편하고요. 또 현장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오픈소스 2가지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이 질문으로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AI는 언제쯤 생각을 멈춰야 할까? 이게 꼭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리시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AI 모델의 효율성, 그리고 정확성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논문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논문, 바로 에세이지입니다. 이 연구는요, 거대 언어 모델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AI 모델들이 문제를 풀 때 보통 긴 생각의 사슬, 그러니까 chain of thought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근데 길게 고민한다고 해서 항상 더 좋은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필요한 계산만 계속하느라 비효율적일 때가 훨씬 많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이지가 등장한 겁니다. 마치 우리 사람처럼 AI한테도 이제 이쯤에서 그만 생각해도 괜찮아 하고 딱 알려주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을 제시한 거죠.
이 SAG라는 이름은요, Self-Aware Guided Efficient Reasoning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효율적으로 추론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새로운 기법의 핵심은 모델 안에 원래 잠재되어 있던 멈춤 신호를 딱 찾아내서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냥 무작정 오래 붙들고 계산하는 대신에 훨씬 더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AI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기술, 바로 해석 가능성 분야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요, 이 분야에서 아주 핵심적인 도구로 쓰이는 스팔스 오토엔코더, 줄여서 SAE라고 부르는데요. 이 SAE의 신뢰성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쓰는 SA라는 도구가 과연 모델의 내부 작동 방식을 진짜로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AI의 블랙박스를 열어본다고 믿고 썼던 열쇠가 사실은 엉뚱한 문을 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인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SA가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SA는요, 한마디로 신경망 내부에서 일어나는 아주 복잡한 신호들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별적인 특징 단위로 잘게 쪼개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모델의 블랙박스를 열어보는 가장 유력한 열쇠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는데요. 연구진이 뭘 했냐면 아주 잘 훈련시킨 SA랑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만든 기준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본 거예요. 특정 개념을 인과적으로 수정하는 코설 에디팅이라는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두 모델의 성능 점수가 거의 똑같이 나온 겁니다. 진짜 정교하게 훈련시킨 도구가 그냥 무작위로 만든 거랑 별 차이가 없었다는 뜻이죠. 이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사용해온 SA라는 도구가 AI의 실제 내부 메커니즘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AI의 투명성을 연구하는 이 분야 전체에 아주 큰 숙제를 던진 셈입니다. 자, 세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나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생성 모델 분야의 아주 흥미로운 연구 Unified Latency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AI가 데이터를 압축하고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잠재 표현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방법론이 얼마나 강력하냐고요? 비디오 생성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벤치마크 키네틱스 600에서요. 기존의 최고 기록을 가뿐히 넘어서면서 새로운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그 점수가 바로 1.3입니다. 이 Unified Latent, 줄여서 UL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한 단어로 협업입니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부분하고 그걸 다시 멋진 영상으로 풀어내는 확산 모델이 아주 긴밀하게 뭐랄까 한 팀처럼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최적의 표현법을 찾아내는 거죠. 덕분에 훨씬 적은 컴퓨팅 자원을 쓰고도 더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논문 3편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 개발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만한 새로운 코드와 데이터셋 2가지를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름부터가 아주 거창합니다. A Very Big Video Reasoning Suite, 줄여서 VBVR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AI가 영상의 맥락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이 비디오 추론 연구 분야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죠. 바로 학습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셋의 규모가 얼마나 very big 하냐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100만 개가 넘는 비디오 클립을 담고 있어요. 이건 뭐 이전에 있던 데이터세트라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이고요. 비디오 AI 연구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VBR 스위트는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닙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개나 되는 아주 잘 설계된 추론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모델 성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VBR 벤치라는 것도 함께 제공됩니다. 덕분에 이제 비디오 추론 능력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가능해졌고, 심지어 초기 연구에서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창발 현상의 가능성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셋을 직접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뉴스레터에 공식 링크를 넣어두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자, 드디어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쩌면 코딩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를 차세대 기반 모델, 바로 GLM-5입니다. GLM-5가 뭘 하려는 모델인지는 이 한 문장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이브 코딩을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바이브 코딩이 뭐냐면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감에 의존해서 코딩하는 걸 말하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아주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야심찬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GLM-5의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DSA라는 기술로 훈련과 추론에 드는 비용을 확 줄였고요. 두 번째, 비동기식 강화학습을 도입해서 모델을 추가로 훈련시킬 때의 효율성과 정렬 성능을 높였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들 덕분에 GLM-5가 실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문제에서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5가지 최신 AI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베타 AI 뉴스레터에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